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8년에 걸쳐 치밀하게 설계된 권력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피해자는 단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당시 SBS의 간판 탐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 편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조폭설. 이 방송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재명이라는 이름 옆에 조폭이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방송이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기획하고 설계한 공작이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법 권력 남용 사건 중 하나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지욱 기자가 경공방송에 출연해 전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김영진이라는 인물이 법정에 서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짧지 않았고 모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법관 앞에서 낱낱이 밝혔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몇 달 후 2차 방송을 할 예정이다. 그 방송에서 당신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로부터 도피와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처리해주겠다. 구형도 10년 수준으로 낮춰주겠다. 이것이 형량 거래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형량을 깎아주겠다는 것. 이보다 더 노골적인 사법 거래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제안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김영진은 옥중에서 편지를 썼고 재판정에서 증언했으며 수년간 일관된 주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말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증언의 무게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정리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국민의힘 전직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영하라는 인물과 연결되어 있었고 장영하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의 내용이 이재명 조폭설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장영하 측은 이준석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 것이죠. 하지만 이준석은 끝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선에서 연결고리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박철민과 이준석 사이의 연결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여 방송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박철민의 범행 동기는 재판 기록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기여하면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반대 후보 측의 비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허위 제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허위 제보를 방치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키워나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주장이지만 두 사람이 말하면 증거가 된다. 검사가 김영진에게 했다는 이 말은 그 자체로 소름 돋는 발언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조작의 구조를 설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허위 진술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두 명의 진술로 증거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 조작의 교과서적 방법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김영진은 2021년에 박철민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수년간 서랍 속에 묵혀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작년 8월에야 겨우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재판에서 김영진은 법관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그는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철민 한 사람만 재판받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2017년부터 피고인과 경찰과 검사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피의자의 항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8년을 버텨온 한 사람이 마침내 제대로 된 법정에서 터뜨린 폭탄 선언입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정조사 이후 진행될 특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검찰 권력이 어떻게 언론을 도구로 삼아 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그 전모가 백일화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작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침묵이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김영진의 증언은 수년간 이어졌고 옥중 편지는 존재했으며 법정 기록은 쌓여가고 있었지만 정작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2017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얼마나 요란하게 퍼져나갔습니까? 조폭설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속도와 거짓이 퍼지는 속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속도의 차이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선택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각자가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도 이 조작은 계속됐습니다. 만연했던 이재명 조폭설을 기반으로 박철민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이재명 20억 수수설을 또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말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이 이 조작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SBS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가 나오면서 8년 전 방송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에 그 방송 하나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봅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미국 측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관급 인사를 만났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만난 사람은 차관의 비서실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도 아니고 차관의 비서실장, 외교적 성과라고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 안팎에서 장동혁 사퇴 요구가 급격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선거가 40일 남은 시점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대표로서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할 것이다. 언뜻 들으면 고민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핵심은
진정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진정이라는 표현은 반문의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언어란 이런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의미하는 것이 항상 같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가겠다고 우회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라는 충격적인 수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내부의 갈등으로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읽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지율 폭락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당내 갈등 세력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퇴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노련한 책임 전가의 기술입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자신을 흔드는 자들이 당을 망치고 있다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면서 장동혁은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간첩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안 잡는 이재명 정권. 간첩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고 한술 더 떠서 그들과 손잡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이 발언이 향하는 곳은 명확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입니다. 간첩 타령은 나밖에 못한다는 자신감인지 무모함인지 모를 발언으로 그 지지층의 마음을 붙잡으려 한 것입니다. 오세훈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식의 뉘앙스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짓입니다. 누가 봐도 연임은 어렵겠지만 그의 유일한 희망이 윤어게인이기에 그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때 수백만 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쳤던 그 강사가 이번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를 근거로 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5.18 민주화 운동은 잘못된 것이다.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북한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내려왔고 내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인물이다.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5년입니다. 대법원이 이미 올해 2월에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 헬기 사격 부정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한 이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환길이 근거로 제시한 스카이데일리 자체가 이미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민주항쟁이 시민폭동사태가 아닌 시민의 거이고 민중항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근거로 삼은 매체조차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환길은 그 기사를 들고 5.18은 내란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미국이 휴전 중인 남북한 사이에 전쟁을 선포하면 된다.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화되고 북한 중국의 돈 먹은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가고 청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제2의 건국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자국민을 청소하자는 발언입니다. 한국사를 가르쳤던 사람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짓밟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 이후 전환길은 대법원 판결과 스카이데일리 사과문이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문제의 발언을 삭제하고 관련 영상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말로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말을 지우는 것. 이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최근 법원이 전환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세운 이유입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 직후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발언을 하고 증거를 지워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얼마나 빗나간 것인지를 그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권력은 진실보다 강한가?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 거짓을 만들고 정치인이 외교 실패를 언어로 포장하며 강사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 나라에서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8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정에서 증언이 나왔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며 방송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진실은 느립니다.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